네, 반갑습니다. 정기민 법무사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등기법 1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가등기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죠. 지금부터는 이제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760페이지 제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등기는 끝났고 이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가등기를 하는 이유가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본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등기 절차와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등기가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표시를 안 해주면은 이게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지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것인지 등기관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록례를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신청인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권리자가 갑이었고 가등기 의무자가 을이었습니다. 이때 본등기를 할 때 본등기의 권리자가 누가 될 것이냐? 자, 본등기의 권리자는 당연히 갑이 본등기의 권리자가 될 것이죠. 그리고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에서도 의무자가 된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등기 했는데 가등기한 그의 권리를 가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했다면, 자, 갑이 가등기된 권리를 병에게 이전했습니다. 이때 본등기를 할 때 본등기의 권리자가 누가 될 것이냐? 갑이 여전히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 권리를 이전했기 때문에 병만이 권리자가 될 것인지 이때는 병만이 가등기의 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가 있죠. 가등기 의무자 을이 있었습니다. 을이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겁니다. 즉, 을이 가등기할 당시에는 을이 소유자였는데 그 소유권을 가등기 이후에 정에게 이전해 준 것이죠. 이때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정이기 때문에 본등기에 대해서도 의무자가 정이 되는 것인지 또는 여전히 가등기할 당시의 소유자인 을이 그 본등기에 대해서 의무자가 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항상 을만 그 가등기의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자, 지금 소유권이 을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을에게 소유권이 있었고 두 번째 갑이 가등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소유권이 을에게서 정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 갑이 본등기를 한다면 이 중간 등기인 정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될 등기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등기할 당시에 그 가등기 의무자였던 을이 이 본등기에서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 등기는 중간 등기로서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가등기 후에 가등기 권리자나 또는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이때는 상속 등기를 하고 나서 이 본등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본등기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속 등기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 것이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다시 그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가등기 권리자가 그 소유권을 별도의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면 그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가등기 권리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에게 귀속된다면 그 가등기는 혼돈으로 소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지우고 설명드릴까요? 자, 경우를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죠. 자, 첫 번째 갑소유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을이 가등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을이
별도의 원인으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는 혼돈으로 말소되게 된다. 혼돈으로 말소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에 기한 그 순위 보전의 효력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고, 자, 두 번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갑소유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을이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을이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 다음에 이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섯 번째, 이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능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허용해 주게 된다면 을이 기껏 병에게 소유권 이전해서 병은 가등기권자도 을이고, 그리고 을이 또 별도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자가 진정한 권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을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생각한 병이 그 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본등기를 허용하게 되면 이 중간 등기인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돼야 되는 이런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하나 예를 다시 들어 설명드리면, 첫 번째 마찬가지로 갑소유 부동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을이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이 가압류를 했습니다. 병은 당연히 갑의 채권자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을이 별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능하겠느냐? 이거를 막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가등기에 부담을 안고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서를 보시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도 그 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통상의 등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를 한 때 그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 보전의 효력, 이게 가장 큰 효력이죠. 두 번째, 본등기 신청과 그리고 실행 절차에서 특유한 점이 있죠. 신청 절차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청인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청 정보의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뜻을 기재하면 될 것이고, 첨부정보는 저희가 살펴봤죠. 첨부정보 같은 경우는 가등기를 할 때 제공한 것은 본등기를 할 때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같은 경우는 가등기를 할 때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를 할 때 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공했으면 본등기를 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같은 경우는 가등기를 할 때는 제공하는 것이 아니죠. 본등기를 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학교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가등기를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필요 없었지만 본등기를 할 때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세 번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등기, 그렇죠? 좀 전에 살펴봤던 중간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